안녕하세요. 저는 23년도에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87까지 오르면서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었는데요. 약을 복용해야 할 만큼 높은 수치였었죠. 당시 튀김, 밀가루와 같은 탄수화물과 지방 많은 육류를 좋아했던 제 식습관이 문제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식습관을 아예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콜레스테롤의 적인 탄수화물, 지방 섭취량을 줄이고 간헐적 단식을 실천했습니다. 오후 7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 16시간 단식하고 그 외에는 단백질이 가득한 음식을 먹으면서 관리했는데요. 그 결과 현재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69로 정상 수치로 유지 중입니다. 현재는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는데요. 식습관 관리로 고지혈증 약을 먹지 않아도 될 만큼 개선할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관리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김정현 교수님, 고지혈증에 이게 단백질 식단 도움이 된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마 그 약을 드시면서 식사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셔서 아주 좋은 수치로 받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마음도 든든하고 우리 든든한 영양소라고 이야기해요. 또 포만감을 가지고 오지요. 실제로 단백질 섭취를 충분하게 했을 경우에는 이 포만감을 가지고 와서 우리 과식이라든지 군것질로 이어지는 식사 섭취를 좀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면역 체계라든지 또 근력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혈당을 천천히 오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단백질로부터 얻는 그런 좋은 그 필수 아미노산으로부터 고지혈증을 개선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근데 조금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간헐적 단식을 잘 하셨지만 앞으로 계속하기는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폭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단백질 위주의 식사도 너무 많이 하시게 되면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체내에 신장에 좀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도 제가 말씀드린 고단백을 적정량 드시는 거 권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 무리하게 많이 하시는 거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그 사례자분께서는 관리를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이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까지 왔다고 하셨어요. 네. 이 정도면 이제 약은 끊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네, 많이 좋아지긴 하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콜레스테롤 관리는 수치도 중요하지만 체질과 또 혈관 상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183 나쁜 콜레스테롤 많이 높으셨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혈관벽이 조금 안 좋을 가능성도 있으시기 때문에 약을 좀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고 또 이 폐경이 끝나고 나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어내는 체질 때문에 약을 끊게 되면 오히려 또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셔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상담하시면서 가능하면 약 유지하시고 혈관 초음파 같은 걸로 혈관 상태에 점검하시면서 저는 약을 지속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고지혈증 있는 분들 기름 섭취는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방을 무조건 이제 고지혈증을 이야기하면서 무조건 미워하시는데요. 절대 지방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지방도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에 고지혈증은 높은 수치를 낮춰야 되는 거지 무조건 제로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도 어렵고요.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지방을 어떻게, 얼마큼 먹으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조금 줄여야 되는 지방은 이제 포화지방, 그다음에 트랜스지방 이러한 것들을 좀 줄이셔서 우리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좀 낮추는데 좀 주력하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튀김류라든지 그다음에 트랜스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거에 섭취를 좀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지방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필수지방산, 우리 불포화지방산이라고 이야기하는 필수지방산 섭취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여러 연구에 의하면은요, 이 불포화지방산, 필수지방산을 먹었을 경우에는 도리어 HDL 콜레스테롤 수준을 높이고 그다음에 혈관의 건강을 더 좋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기름일까요? 우리 들기름, 그리고 올리브유 이러한 것들 우리나라에 좋은 기름들 많지요.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이 있는 것들에 대한 섭취를 꼭 권장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여기서 식단 관련한 두 번째 티벗 퀴즈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실시간으로 정답 주시고 저희가 공개를 해드릴게요. 두 분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티벗 퀴즈쇼 공개합니다. 식욕을 떨어뜨리기로 유명한 이 색깔의 다이어트는 무엇일까요? 1번 회색,
2번 노란색, 3번 파란색, 4번 검정색입니다. 네, 티벗 퀴즈쇼 두 번째 문제 정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무엇일까요, 교수님? 네, 정답은 3번 파란색이었습니다. 네, 우리 파란색은 실제로 블루 다이어트라고 하는 이름이 있을 만큼 파란색을 이용한 또 식욕 억제 그런 다이어트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색깔이 파란색이 되면 음식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란색 떡볶이, 엄마야. 파란색 라면. 네, 정말 맛이 없어 보이죠. 식욕이 뚝 떨어집니다. 실제로 이렇게 식욕이 떨어지는 이유는 파란색은 심리학적으로 자연계에서는 상한 음식이라든지 이질적인 음식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식욕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실험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파란색 조명 아래에서 식사를 한 그룹과 빨간색 조명 아래에서 식사를 한 그룹의 식사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파란색 그룹에서 적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란색 이제 다이어트 우리 활용을 해보자면 식기를 파란색으로 한다든지 테이블보라든지 아니면 조명을 파란색으로 해봐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비만이 고민이신 분들은 집안에 부엌 벽지 색깔 파란색, 식기 색깔 파란색, 조명 색깔 파란색으로 바꾸면 힘들겠지만 도움은 되겠네요. 명심하겠습니다. 자, 정답 맞히신 분 두 분을 실시간으로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들어와서 참여해주고 계시죠? 지금 두 분 공개하겠습니다. 삼봉희님, 신봉현님 축하드립니다. 이분들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네. 자, 이쯤에서 티벗으로 들어온 실시간 질문도 짚어보겠습니다. 든든한 두 분 나와주세요. 네, 이번에는 고지혈증, 고혈압에 대한 실시간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발 당첨 아이디 쓰시는 분. 고지혈증과 고혈압을 17년째 앓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최근에 신장이 좋지 않아 단백질 자제하고 있는데 달걀을 먹어도 될까요? 너무 좋아해서요 라고 하셨어요. 김지혜 교수님 어떤가요? 네, 사례자분처럼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시면 단백질 드시는 게 굉장히 부담이실 텐데요. 중요한 건 무조건 자제보다 선택과 분산 입니다.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적정량을 조금 나누어서 드시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고요. 그중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계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하루에 드시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른자 같은 경우 콜레스테롤 성분이 많기 때문에 두 알이 넘어가게 되면 위험할 수 있어서 신장 기능 체크하시면서 주치의 선생님과 한번 상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빨리 나오셔서 진짜 좀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음식에 관해서 제가 한번 용가리 치킨님께서 또 질문 주셨는데 혈압으로 2년째 고생 중인 5학년 8반 이올시다. 아직 중학생도 안 됐네요. 혈압이 높으면 인삼이나 홍삼은 먹으면 안 되나요? 선물로 들어오는데 고민이네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문준석 우리 교수님. 네. 인삼이나 홍삼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이 이제 혈관을 좀 수축시키고 혈압을 약간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더운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면 혈압 변동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소량 드시는 건 괜찮지만 혈압에 주의하시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혈관 질환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혈당을 잡는 식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신 분들이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연 이겁니다. 15년째 당뇨약을 먹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당뇨에 좋다는 잡곡밥과 채소도 꾸준히 먹는 편인데도 공복 혈당이 안 잡혀요. 올해부터는 소식을 해오고 있는데 식곤증으로 식후에 30분가량 낮잠을 자게 됩니다. 이대로 가면 약을 늘려야 할 것 같다고 하시는데 방법이 없는 걸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네요. 그러게요. 잡곡밥, 채소 꾸준히 드시는데 왜 혈당이 잘 안 잡힐까요, 교수님?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좋은 음식을 드시고 계시지만 얼마나 먹냐 그리고 언제 어떻게 먹냐도 사실 중요합니다. 이 순서라든지 패턴이 엉키게 되면 사실 좋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혈당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또 소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당뇨약이나 주사를 맞는 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소식하게 되면 저혈당의 위험도 사실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식곤증이 심하다고 하셨는데 이 식후에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식곤증이 몰려와서 우리가 이제 막 주무시게 되는 식후에 혈당 스파이크 같은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항상 그 위험성을 강조하시는데 한 번 더 짚어주시죠, 교수님. 네, 이 혈당 스파이크가 아직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정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 식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현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급속하게 혈당이 오르게 되면 이 혈관벽에 충격을 많이 주게 되기 때문에 우리 미세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눈이나 신장, 신경에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어서요. 합병증을 우리가 예방하는 측면에서 또 중요하겠고 췌장에도 부담을 많이 줍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인슐린을 분비를 급격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발생하게 되면 췌장이 지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